자, 이제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과연 지금 국회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주목됩니다. 네, 바로 국회 연결해 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죄송합니다. 자, 나혜인 기자가 먼저 연결돼 있습니다. 나혜인 기자는 검찰 출입하고 있는 기자입니다. 지금 검찰에서 영장 청구했다는 속보를 먼저 전해온 나혜인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자세히 듣겠습니다. 나 기자 나오십시오.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그 구속영장에 적힌 혐의들 자세히 좀 정리해 주십시오. 네, 먼저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관련입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부가 이 대표에게 4,895억 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장동 수사 초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적용됐던 배임 액수 최소 651억 원보다는 7배, 김만배 씨를 추가 기소할 때 적용됐던 최소 1,827억 원보다는 2배 이상 늘었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업무상 임무를 어기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적정 배당이익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확정이익 1,830억 원만을 배당받도록 해서 4,895억 원어치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애초 받았어야 할 적정 배당이익은 전체 개발이익의 70%인 6,725억 원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선정되도록 한 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올해 1월까지 공무상 비밀을 흘려서 민간업자에게 7,88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안겼다는 겁니다. 같은 논리로 검찰은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에 대해서도 이 대표에게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남욱 변호사 같은 민간업자를 시행자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각각 선정되도록 해서 부당이득 211억 원을 안겼다는 겁니다. 다만 검찰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진상 전 실장에게 적용했던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에 담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 대표와의 연결고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반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이번 구속영장에 함께 담겼습니다. 두산건설이나 네이버, 차병원 같은 각종 기업의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축구단에 불법 후원금 133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이 현직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최초의 일입니다. 검찰은 지난달부터 지난 10일까지 두 사건 피의자로 이 대표를 3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지자체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뇌물을 안긴 혐의 자체가 중대한데 이 대표가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한 점을 구속영장을 청구한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또 이른바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된 이 대표의 측근들을 잇따라 특별 접견한 것도 입단속, 즉 증거인멸 의도가 있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섰지만 국회가 열려있기 때문에 결국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법원이 다시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면 법무부는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